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항이라는 게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 항이 뭐야? 그래서 책에 그렇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 숫자. 그러니까 수 또는 문자. 그러니까 x 문자지, y 문자지, 3 숫자지. 이런 애들의 뭐로? 곱.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자, 그럼 봐봐. 3 더하기 x다. 이것도 항이라고 하긴 할 건데 항이 몇 개인 거야 그냥? 2개인 거야. 왜? 더하기는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지. 곱이라는 건 곱셈, 곱하기 말하는 거니까. 요거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인데 우리가 문자는 그 앞에 누가 있다? 1이 생략돼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고 온 거죠.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항이라는 개념 이제 알겠죠? 더하기나 빼기는 항의 개수 칠 때 분리시키고 봐야 한다. 그럼 상수항은 뭘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상수항을 뭐라고 배웠지? 숫자라고 배웠어, 그지? 아니야? 중학교 때 숫자라고 안 배운 사람 있어? 중학교 때 상수항이라고 할 때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이렇게 안 배운 사람들 있어요? 거기다 그렇게 배웠죠? 근데 이 책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 다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한 뜻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게 틀린 건 아닌데 자, 특정 뭐라고? 문자가 없는 항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 상수항. 그러니까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아무 문자도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상수가 맞아. 근데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3이라고 했으면 여기서 상수항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그냥 지문에 쓴 3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냥 야 상수항이 누구야? 라고 하면 3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거고 대답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 이건 x에 관한 식이야. 뭐라고? x에 관한 식이야. 그럼 특정 문자를 쌤이 뭐 한 거야? 지정한 거지. 그렇게 말했을 때 상수항은 누구다? 나머지 다 상수항인 거야. y도 상수, z도 상수, 3도 상수. 컴퓨터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서 변수 지정이라고 하잖아. 얘가 변수면 얘네들은 뭐다? 얘 입력할 때 얘네들은 값이 그냥 고정돼 있으니까 고정돼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콘스탄트 써가지고 상수라는 개념을 좀 쓰기도 하거든요. 컴퓨터 안 배운 애들은 굳이 몰라도 되고 지금.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상수항이라는 건 특정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항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개수. 개수는 중학교 거랑 개념이 똑같아요. 그냥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이거는 개념이 똑같아. 그 다음에 다항식, 단항식. 자, 다항식도 중학교 때도 다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책에 하나 또는 2개 이상. 하나 또는 2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하나 또는 2개 이상이라고 할 거면 그냥 줄여서 뭐라고 썼어도 되는 건데 하나 이상이라고 썼어도 되는 거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이 개념원리라는 책에 의도가 있는 거야. 뭐냐면 다항식이라는 거는 다른 책에 보면 하나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그걸 다항식이라고 한다라고 할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단항식이랑 할 때 살짝 빼먹는 경우가 있어. 단항식은 뭐야? 항이 한 개인 거지, 그지? 그죠? 그럼 다항식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럼 쟤는 여러 개니까 한 개 이상이니까 한 개 이상이라는 건 한 개 포함하는 건데 니네들 머릿속에서는 얘가 한 개였으니까 다니까 얘는 2개부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여기서 강조해 준 거예요. 하나여도 단항식이어도 뭐다? 다항식이다. 다항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단항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다항식 중에서 단항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다 하는 거니까 복습 내용이고 차수도 중학교 때 하는 건데 이거 맞추는 사람 이 중에서 한 명 있을까? 몇 차냐 이거? 3차야? 리언아 몇 차야? 2차 아니에요. 2차? 준우야 몇 차야?
2차야? 현우가 몇 차 같아? 2차? 종 2차. 너 3차야? 생각이 바뀌었어? 인주야 대답해. 수현이 너는? 2차야? 너? 3차야? 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 몇 차야? 응? 3차? 에이, 정답 3차라고 하는 게 맞아요. 차수에 뭐라고 써 있어, 거기? 문자가 곱해진 횟수라고 써 있지. 근데 거기도 특정 문자라고 써 있긴 합니다. 근데 쌤이 지금 특정 문자 말 안 했지. 그냥 차수만 물어봤지. 그럼 문자가 곱해진 것만 따져야 돼서 x 2개, y 하나여서 3차라고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은 2차라고 한 게 왜 2차라고 한 거야? x가 2개니까, 그지? 보통은 이렇게 줍니다. x에 관한 식, 뭐에 관한 식. 그럴 땐 여러분들이 맞는 거야, 그죠? 근데 쌤이 그런 말 뺐을 때는 이거 3차로 봐야 돼. 자, 2차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좀 살짝 뭐 하나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신감을 있게 말하세요. 배웠잖아. 이제 3차 차수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럼 요거는 몇 차일까? 얘도 일단은 3차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x에 관해서 몇 차다? 1차. z에 관해서? 그럼 a에 관해서? 그럼 상수가 되는 거야, 그땐 또. 알았죠? 차수라는 것도 특정 문자에 대해서 정해야 된다. 그럼 동류항이라는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차수만 같아도 되는 거죠. 정확한 차수, 특정 문자에 관한 차수. 자, 아까 이거 1차 1차니까 차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정 문자에 대한 차수로 봐봐. x에 관해서는 1차고 이건 x에 관해서 상수지. 애초에 상수, 얘네들이 뭐야? 차수 자체가 다른 거였어. 그죠? 특정 문자에 대해선. 그러니까 얘들은 동류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연관성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이거 뭐 다 더하기 뺄셈 못하는 사람은 없어서 이건 설명 생략할 건데, 덧셈에 대한 성질에서 보면 지금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써 있잖아. 교환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다 알 겁니다. 아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가자는 거야. 왜 확인을 하자면 이런 사소한 데서 자꾸 실수가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 문제를 줬을 때, 계산 문제를 줬을 때 막 빨리 푸는 애들도 있고 늦게 푸는 애들도 있고 정답이 높은 애들도 있고 다 다양하겠지. 근데 실수를 많이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확한 개념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찝어주면 아 맞다, 나 왜 실수했지? 이러는데 걔는 계속 실수합니다.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음수 같은 개념이었어. 그 음수라는 걸 왜 배웠냐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있지. 우리가 지상은 플러스, 지하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있긴 한데, 자 봐봐. 얘네들 더하면 8이죠. 위치를 바꿔서 더해도 8이죠. 근데 빼기는 생각해봐.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 그냥 2네. 뺄셈은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부호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이동시켰어? 얘랑 결과를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선 마이너스 5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얘네들을 통째로 이동시켰던 거야, 자리를. 그러면 이제 교환법칙이 어떻게 돼? 성립하는 거지. 왜? 더하기 할 거니까. 그래서 교환법칙 이름 앞에는 항상 뭐가 붙었냐면 덧셈의 교환법칙 혹은 곱셈의 교환법칙, 이런 이름이 붙었던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어디에서도 적용된다? 다항식에서도 적용돼요. A 더하기 B 했으면 B 더하기 A 해도 괜찮고요. 결합법칙 할 때도 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다가 순서 바꿔서 얘네들을 먼저 더하고 시작해도 원래 거랑 어떻다? 같다. 이게 결합법칙입니다. 이 결합법칙을 쓸 때는 당연히 연산자가 어때야 돼? 다 똑같은 것만 나와 있어야 돼. 중간에 하나가 뭐 마이너스다, 곱하기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랑은 달라요. 그죠? 결합법칙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니까 뒤에 나오는 곱셈의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에 대해서는 살짝 설명을 생략할 겁니다. 자,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로 갈 때 12번이래. 12쪽에 개념 원리 익히기 1번. 요거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 잠깐 줄게요. 이거 1번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대표 유형 풀 건데 요거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 다 아는 말일 텐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차수가 높은 거부터 왼쪽에 쓰고 점점점 낮아지는 걸 오른쪽에 쓰는 걸 내림차순이라 그러고 반대로 낮은 걸 써가지고 점점점 올라가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정 문자도 나와 있죠?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아, 쌤이 뭐 설명 안 했냐 생각했더니 그거 설명했다. 쉬는 시간. 얘들아, 중간에 쉬는 시간 없거든 원래? 6시부터 7시 55분까지 수업이에요 원래. 근데 쌤이 중간에 한 5분 정도 쌤이 자율적으로 주는 거거든? 그거 막 여러 명들이 나가서 화장실 가고 이러면 안 되고 한 명씩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한 명씩 물 마시거나 이런 시간으로 쓰시고요. 7시 55분부터 8시 5분까지는 학원 공식적인 또 쉬는 시간이어서 이때는 뭐 핸드폰을 하든 편의점 빨리 갔다 오든 괜찮습니다 그땐. 근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쌤이 6시 55분이나 7시 중에 5분 정도 줄 거야 니네들한테 잠깐 쉬라고. 그때는 막 떠들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화장실 갔다 오다가 팀장님이나 원장님을 마셨다 그러면 급해서 왔습니다. 쌤이 쉬는 시간 줬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급해서 허락받고 나왔어요 라고 해야 돼. 자, 천천히 같이 볼게.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X 제일 높은 걸 왼쪽에 써야겠지. 얘는 X에 대한 2차, 1차, 0차, 1차, 3차. 3차가 제일 높네. 그럼 마이너스 3X 세제곱을 제일 왼쪽에다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2차가 여기 있었죠? 2차가 그 다음이네. 더하기 3X 제곱을 여기다 두 번째에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 1차죠. 얘도 1차죠. 요걸 이제 처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는 부분 중 하나거든.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냐? 묶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 x 빼주면 마이너스 2y지. 얘도 x 빼주면 z제곱이지. 걔네들만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한다는 소리야. 왜? x에 대해서는 얘랑 얘가 뭐니까? 1차고 그렇다는 건 뭐다? 동류항이니까 계산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동류항. 차수와 모양이 같은 거. x 1차. 그럼 얘네들끼리 이렇게 더해준다. 여기서는 이렇게 써도 되긴 합니다. 이건 상관없어. 위에 걸로 쓰든 아래 걸로 쓰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해야 한다? 묶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놈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애. 얘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럼 다 썼나?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그 y에 대한 오름차순도 한번 해봅시다. 자, y에 대한 오름차순 볼 건데 y에 대해서 1차, 2차고 있고 나머지는 다 y가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그냥 x 차수대로 써줄래 지금은. 자, y 없는 애들 그냥 얘네들은 사실 순서 상관없어. y에 대한 문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네들은 순서 상관없지만 지금 쌤은 그래도 x 1, 2, 3으로 오름차순대로 이렇게 모양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얘 쓰면 되겠네. y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얘 쓸 건데 얘 쓸 때도 이렇게 쓰는 연습하세요. z랑 y랑 위치 어떻게? 바꿔주는 거야. 왜? z는 상수 취급이니까 숫자가 문자보다 앞으로 와야 되잖아.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필수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 숙제는 쌤이 진도 나간 데까지 본책이랑 그 수력 충전이 워크북이거든요. 워크북까지 같이 해오시면 되는데 뭐 수력 충전 미리 받았던 애들은 조금 어느 정도 돼 있겠지. 소연아 너는 그 개념센 라이트랑 짱 쉬운 유형 일단 얘는 좀 걷어서 좀 뒤에 뒀는데 줄 거야. 다시 너 계속 풀 거야 주말에. 그 문제 숙제 다 끝내고 하면서. 자, 대표 유형 1번부터 볼게요. A라는 식이 항이 3개인
3차식. B도 3차식 항 3개. C는 항 2개인 3차식이야. 요렇게 식들 3개를 줬는데요. 여기서 요거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대입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요렇게 어제 쌤 전개 잘못했더라. 자, 요렇게 먼저 마이너스를 분배해주고 요 상황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A 자리에다 얘를 통째로 넣어. 그리고 B 자리에다가도 2 쓰고 곱하기 쓰고 가로에다가 예집을 통째로 넣어. 그 다음에 C. 넣을 때는 항상 가로를 조금 의식해서 써주세요. 좀 더워서 창문 좀 열게. 이걸 열자. 자, 나중 가서는 이렇게 계산 안 할 거야, 여러분들. 나중 가서는 직접 이렇게 이걸 안 쓸 거란 얘기야. 딱 요것만 보고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거 해서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계산해서 빨라져야 돼. 속도의 목표는 쌤보다 빨라져야 돼. 니들이 나보다 빨라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x세제곱 나오지? 여기서 이제 쓴 것 중에서 x세제곱을 먼저 찾는 거야.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4x세제곱이 있겠네. 그다음 이쪽에 더 이상 없죠, x세제곱이? 그럼 이쪽에 하나 있지. 2x세제곱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세제곱이지? 이 마이너스 2가 y세제곱은 이제 없어. 그럼 끝이네. 여기 하나 있네. 그 다음엔 x제곱 y죠? x제곱 y는 여기 또 있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 2x제곱 y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쪽엔 없고 이쪽에 더 이상 할 건 없는데 얘가 있었죠. 플러스 2xy 제곱까지 있다. 이것들이 이제 동류항들끼리 계산해 주면 되는데 쌤이 좀 편하게 써놨죠. 얘하고 1, 마이너스 4, 2 숫자들끼리 더하는 거죠.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x세제곱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y세제곱이야. 그 다음 얘네들은 플러스 3x제곱 y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2xy제곱이 될 거다. 이게 답입니다. 이 밑에 문제는 또 어떻게 해줘? 요거 먼저 간단하게 해주자. 이 상태로 집어넣어서 푸셔도 되는데 나는 계산에 자신 있다 해서 넣어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먼저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전개해주고 나니까 B는 계산이 가능하죠? 그지? 요렇게까지 해놓고 대입하는 겁니다, 이제. 또 처음이니까 다 쓸 거야. A 자리에 요거 통째로 써줘. 가로 쳐줘.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5 써줘. 가로 또 쳐줘. 이거 플러스 12.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뭐 하자? 여기서는 조금 아까처럼 다 분배하고 해도 되지만 시간 조금만 절약하자고. 어떻게 절약? x세제곱 먼저. 마이너스 x세제곱. 여기도 x세제곱 먼저. 마이너스 10x세제곱. 여기는 24x세제곱이네. 이러면 약간이라도 절약이 된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만나서 플러스 2y 세제곱. 여기 y 세제곱 없지? 여기에 있네. 플러스 12y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준 거. 여기 x제곱 y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더해져서 곱해져서 이렇게 될 거고, 이쪽엔 x제곱 y가 없고, 그럼 여기도 남은 거 하나가 누구다? 얘랑 얘. 플러스 5x y제곱이 될 거다. 더럽게 많죠?
요거 계산해줘, 여기까지. 마이너스 11, 근데 플러스 24. 그러면 13x 세제곱. 얘네들은 14y 세제곱. 얘네들은 플러스 4x제곱 y. 얘는 혼자 남았으니까 그냥 요것만 써준다. 자, 이렇게 풀립니다. 쌤이 설명하느라고 진짜 되게 천천히 풀었는데요. 의외로 여기서 많이 틀리고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쉽다고 느낄 거야. 근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습 많이 해도 틀려요. 여러분도 구구단 틀리듯이 여기도 그런 부분이라서 처음 할 때 한번 좀 버릇을 잘 들여놔야 돼. 그러니까 습관을. 자, 그 다음 2번. 2번 문제는 그냥 단순 대입이 아니야. 단순 대입이 아닌 뭐냐? 머리를 조금 쓰셔야 합니다. 지금 a 빼기 4b를 구하는 거였지 이거. 그걸 안 썼네. 여러분들 식 2개가 있어. 문자 2개가 있어. 그 2개 가지고 식 2개 가지고 문자 2개를 찾아내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걸 뭐라고 해?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지. 2학년 때 배웠던 거, 중학교.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은 딱 2개가 있어. 뭐랑 뭐? 대입법도 가감법. 그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계속 다 쓸 거야. 지금 여기서도 쓸 거야.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걸 쓸 거냐? 가감법이 좀 편해 보입니다.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뭐 하자? 그냥 더해보자. 자, 더하면 a끼리 더해서 2a가 되고 플러스 b랑 마이너스 b는 사라지겠지. 얘네들이 더하면 8x제곱. 얘네들이 더하면 4xy.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10y제곱. 그러니까 2a가 요거니까 a라는 애를 찾았네 우리가. 여기다 쓸까? 다 반씩 쪼개주면 되겠죠?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a를 찾았어. 그럼 b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디다가? 맨 위에다 넣는 게 편할 겁니다. 지금은. 밑에다 넣어도 되는데 위에다 넣자. 위에다 넣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라는 애는 b라는 애는 요 식에서 a를 뺀 거지. 요거에서 얘를 뺀 거다. 5x제곱에서 4x제곱 빼면 그래서 뭐야? x제곱. 2xy에서 2xy 빼면 뭐야? 0. 마이너스 3y제곱에서 마이너스 5y제곱을 빼면 플러스 2y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제는 대입할 때 아까처럼 복잡한 거고 처음 하는 거니까 다 썼는데 지금 빠르게 해보자. a에서 b를 4개 뺄 거지. x제곱 4x제곱에서 요거 4개 곱한 걸 뺄 거지. 그럼 x제곱 어떻게 돼? 사라지네. 2xy에서 xy는 밑에 없으니까 뺄 거 없으니까 그냥 2xy 쓸 거야. 마이너스 5y제곱이죠? 여기에다가 4개 곱하면 마이너스 8 그거네? 그러면 13y제곱이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요거 뺄 건데 4배 곱해줘 이렇게. 사라져. 여기는 동량이 없으니까 건들지 마.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돼.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자, 확인 체크 4번. 이거 하고 지수법칙까지 설명을 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줄게요. 자, 확인 체크 4번을 보시면 이것도 그냥 풀면 됩니다. 어떻게? 밑에 식부터 좀 간단하게 더하기, 곱하기 뭐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소가로 먼저 푼다라고 했는데 소가로 뭐 풀 거 없네. 그럼 중가로를 풀 거니까 중가로는 다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돼. 7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6a 플러스 3c 빼기 4c. 자, 동류항끼리도 계산을 해주면 a 빼기 3b 3c랑 마이너스 4c니까 마이너스 c까지 되겠다. 자, 이 가로 푸는 거, 중가로 푸는 거 다 하실 수 있죠? 그럼 요거 나온 상황에서 이제 뭐 하자? 이 식들을 A, B, C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자.
자, 조금 같이 해봐, 이거. 이제 쌤이 말하는 거 봐봐. 써서 하는 것보다 지금 쌤처럼 좀 하는 게 빠르단 말이야.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해보자. 제일 처음에 x 4제곱을 해결할 거야. x 4제곱인데 a한테는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x 4제곱을 쓰고 b한테는 x 4제곱이 없지. 그거 안 써. 일단 이거는 x 4제곱만 해결할 거니까. c한테는 뭐 해줄 거야? 마이너스를 곱해주겠지. 그럼 9x 4제곱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줘. 9x 4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먼저 쓰자고. 그럼 식따로 전개 정리한 거 안 써도 되잖아. 그 다음에 x 세제곱으로 가자. x 제곱은 여기 있고 x 세제곱 여기. 근데 x 세제곱은 a한테는 없으니까 무시하고 b한테는 마이너스 3 곱해서 가져와야 하니까 이렇게 써주자고. 아, 그리고 c한테도 x 세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3x 세제곱이 되네. 그 다음에 x 제곱이야. a한테 3x 제곱이 있고 b한테 마이너스 6x 제곱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3을 곱해서 가져갈 거야. 그리고 c한테는 x 제곱 없으니까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a한테 x가 있고 그 다음 b한테 x 없고 c한테 x가 있네. 아, x 빼기 4x가 될 거다. 그냥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c는 지금. 그리고 상수, 마지막으로 상수 a는 건들지 말고 그대로 오고 b는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c는 플러스 1이 돼.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로 다 정리해주자. 마이너스 16x 4제곱 마이너스 21x 세제곱 플러스 21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해도 시간이 걸려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더 걸릴 수 있어요. 자, 지수 법칙에 대해서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 다 배웠어.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어서 그거 부분 다시 또 건드려 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 m이랑 n입니다. 얘네들이 곱해졌어. 그럼 뭐가 된다? 지수들끼리 뭐 한다? 아, 더해진다. 이거 다 알죠? 알죠? 근데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자,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 있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는 원리까지 알아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mn은 지금 문자가 너무 귀찮으니까 쌤이 이렇게 쓸게.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 뭐가 된다? 2의 7제곱이 되는 거지. 7제곱, 7제곱.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의 뜻이 뭐죠? 그치. 여기에 가운데 곱하기 이거 똑같은 거 써주고 얘도 그럼 2를 4번 곱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전체적으로 몇 번 곱한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더하는 거야. 2를 7번 곱하면 우리가 그걸 표현해서 2의 7제곱이라고 쓸 거잖아. 알겠죠? 그럼 두 번째, a의 m제곱하고 거기 가로치고 n제곱이 돼 있으면 얘네들끼리 뭐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 곱한다라고 다 배웠어, 그지? 그것도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이번엔 3으로 써자. 3 쓰고 3의 세제곱 쓰고 여기에 바깥에 2개만 쓰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3의 세제곱,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몇 번 곱해라? 2번 곱해라 이 뜻이잖아. 그럼 아까 배웠던 1번 성질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3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5였으면 이걸 몇 번 하라는 거고? 5번 하라는 거고. 5번 하면 3을 몇 번 더 하는 거야? 5번 더 하는 거고. 아까 그럼 여러분들이 말했던 3을 5번 더 한 게 뭐야? 3이랑 5랑 곱하는 거지? 이게 9구단의 원리였지, 그지? 곱셈의 원리. 곱셈의 원리? 정의였죠, 네. 3 곱하기 5.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곱하기가 된다. 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가 나누기인데 지금 책에서는 나누기는 좀 나중에 할 거야. 왜냐면 여기서 쌤이 좀 선행을 좀 할 거라서 고등학교 2학년 거를 미리 알려줄 거야 이거는. 그래서 좀 기다려. 네 번째가 뭐야?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 뿌려준다 요거지. 자, 각각 뿌려준다. 이거 파란색으로 써서 해봅시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보면요. A, B, 3으로만 할게. 좀 귀찮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A, B를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 근데 이 A, B라는 것도 가운데 곱하기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다 곱하기지? 곱하기면 아까 뭐라 그랬어?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건 위치를 다 바꿔도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쌤은 A를 먼저 얘 왼쪽으로 옮기고 또 옮겨 그냥. B는 다 뒤로 가. 그렇게 보면 A가 몇 개야 그냥? 3개. B도 3개.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다. 여러분들 알 겁니다. 다 아는데 원리를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원리를 모르고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실수가 자주 나와. 5번도 똑같아요. 이것도 뭐 분수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그냥 아래에다 깔아주고 위에다가도 깔아준다게. 써보자 얘도. 얘 4개 써보자. 4개. 그럼 이거는 A분의 B, A분의 B, A분의 B, A분의 B 4개 곱하는 거야. 그죠? 그럼 밑에 분모. 분수 곱하기 할 땐 분모끼리 다 곱하고 분자끼리 다 곱하는 거였죠. 그죠? 간혹 가다가 멍청이들을 가끔 봅니다. 자, 5초 안에 대답해. 5, 4, 3, 2, 1. 얼마? 4분의 9. 야, 이 멍청아. 종호. 4분의 17. 너 씨. 4분의 16이잖아. 빨리 물어보면 틀린다고. 그죠? 그것처럼 이것들도 여러분들 다 틀릴 수 있어서 지금 딱 집중하면서 원리를 한 번씩 다 곱씹어 봐. 자, A가 몇 개 있다 밑에? 위에 B가 몇 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뿌려주는 거야. 자, 1번, 2번, 4번, 5번 다 됐지? 3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거 좀 미리 배울 거야. 거기 3번 딱 보면 책에는 세 종류로 막 써져 있을 거야. 근데 쌤은 한 가지로 통일할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 가지로 통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외우기 쉽잖아. 그냥 빼면 끝이야. 그냥 빼는 거야. 곱하기면 더했지. 나누기면 뭐 한다? 응? 리언아? 나누기면 뭐 한다? 뺀다. 지수끼리.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2의 4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나누기 2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다고 해볼게. 자, 나누기라는 건 밑으로 간다는 소리지. 이렇게 분모로. 얘가 위에 있고. 자, 그러면 위에는 2가 몇 개 있어? 밑에는 2개 있지. 그럼 약분 되겠네? 몇 개 남아? 네, 맞아요. 그럼 4에서 2 뺀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나누기는 빼기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책에서는 왜 3개로 나와 있냐? 같을 때 생각해보자. 같을 때 생각해보면 다 약분돼서 1이다. 이거 맞죠? 요건데 우리가 쌤이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건 그냥 빼기라고 해도 돼. 이것도 봐봐. 2에서 세제곱에서 3을 빼. 그럼 이게 몇 제곱이야? 2에 0제곱이 되지. 그치? 앞으로 우리가 요것만 익혀놓으면 돼요. 어떤 수의 0제곱이라는 건 항상 뭐가 된다? 1. 0이라고 지금 니네가 헷갈릴 수 있어요. 고2한테 물어봐도 절반이 틀렸어. 야, 얘들아 3의 0제곱 뭐야? 하면 애들이 0이요 1이요 막 이러면서 다 틀려 막. 1이라고 했던 애도 다음날 가면 0이라 그러고 막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외우는 방법도 설명해 주시니까 잘 봐봐. 2의 1제곱이라는 건 뭐야? 2지 그냥 일단. 그럼 2의 제곱이라는 건 뭐야?
그럼 세제곱은 3번 곱한 거지. 얘는 그럼 뭐 한다는 소리야? 한 번 곱했다는 소리지. 한 번 곱한 거야. 2의 1제곱도 2를 누구한테? 이걸 생각하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어봐. 그럼 2의 0제곱이라는 건 2를 한 번도 안 곱했다는 거지. 그럼 이게 만약에 0이었어. 이게 만약 0이었어. 그럼 나머지 것들 다 0이 돼야 되는 거 알아? 이해돼? 이게 뭔 말인지? 얘가 2의 0제곱이 2를 한 번도 안 곱한 상태가 0이었어. 그럼 이 상태에다가 요 위에다가 2를 한 번씩 곱해줘봐. 위에다 한 번씩 곱해줘봐. 그럼 2의 1제곱이 되겠지. 얘는. 근데 얘는 0 곱하기 2니까 2가 아니라 뭐가 나오게 돼? 0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틀렸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아, 그래서 1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제. 그럼 이제 그 개수만큼 곱해지는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 0이면 그래서 안 된다. 2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서 외워놓자.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여기가 3개인데 여기가 5개야. 이거 나눠준 애가 더 커. 이러면 거기 책에서는 3개, 얘 5개, 3개 약분, 밑에 2개 남네 하고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건데 이것도 우리가 새로운 거 배우자고. 뭐? 그냥 빼라고. 또 3에서 5를 빼.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면 얘가 얘다라고 외우자고. 그냥. 자,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뭐가 된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뭐가 된다?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외워놓자고. 그러면 나누기 할 때도 그냥 빼기 한 다음에 음수가 나왔어. 그럼 뭐야? 분수분의 1 해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지. 쌤, 근데 왜 얘가 얘인데요? 라고. 자, 보자. 얘들아,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곱하기 2의 제곱을 해줄 거야.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하기는 뭐 한다? 이 위에 것들끼리 더한다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2랑 2 더하면 얼마야? 방금 배웠어, 우리가. 방금 배웠어. 2의 0제곱은 얼마?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간 과정 생략을 좀 하고 요것만 딱 크게 써보자.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애랑 2의 제곱이라는 애랑 곱해서 1이 됐어. 그럼 요거를 왼쪽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겨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애는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네.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붙어있는 애들은 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분모로 보내버린다. 이러면 우리가 책처럼 3가지로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뭐 하면 돼? 빼기 하나로 퉁치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게 나오니까 지금 미리 알려주고 지금부터 기억하자는 거야. 지수에 마이너스랑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0이 들어가면 무조건 1이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분수꼴로 바뀐다. 분의 1꼴로. 여기까지가 지수 법칙이었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요거랑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설명하고 곱셈 공식으로 갈 건데 분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뭐 아까 설명 간단하게 했으니까 더 쌤이 하면서 분배법칙만 좀 다뤄주고 곱셈하고 바로 좀 넘어가 볼게. A 더하기 B만 X 더하기 자, 다항식. 이것도 다항식이죠? 항 2개고 얘는 항 3개고 한 개여도 다항식이라고는 했어. 얘도 다항식, 얘도 다항식이야. 자, 다항식에서 그리고 또 핵심은요. 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x분의 1 다항식이 아니야? 아니야. 그거 기억하세요. 자, 여기 봅시다. 얘는 다항식이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뭐 책에다 나와 있어. 얘가 이렇게 하나 곱해서 ax, 얘가 이렇게 곱해서 bx, 얘가 이렇게 곱해서 cx, 얘가 이렇게 곱해서 ay.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보이지? by, cy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못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항이 몇 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자, 항 여기 몇 개야? 2개. 여기 몇 개야? 3개. 여기 몇 개지? 세봐. 6개지? 아니, 셀 수는 있어야지. 야, 2랑 3이랑 6이 나왔네? 뭐가 규칙이 보이지 않아? 그치, 곱한 거야. 그럼 쌤이 여기서 만약에 야, 이것도 해봐! 라고 해서 P, Q, R 이렇게 더한 것까지 해줬어. 이렇게 곱하면 항이 몇 개 나올까? 18개 나오는 거야. 왜? 항 2개, 3개, 3개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18개 나온다고. 근데 그 중에서 물론 뭐도 있겠어? 지금은 없겠지만 쌤이 일부러 문자를 다 다르게 해서 동량이 없는데 혹시라도 동량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18개에서 좀 줄어들겠지. 우리가 그걸 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어요. 그래야 곱셈 공식에서 좀 써먹을 거니까 외울 때. 자, 그럼 분배 법칙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할게요. 초등학교 때도 분배 법칙을 배웠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거 분배 법칙이지. 근데 요새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는 게 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 이런 게 있다. 쌤 마음대로 쓴 거야 그냥. 그럼 여기에 CC가 있지. C로 빼내가지고 BA, DF 요것도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했다라고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챙겨 놓읍시다. 사실 뒤에 가면 이건 분배 법칙이라기보단 뭐라고 배우냐면 인수분해라고 배웁니다. 공통인수 빼내는 거. 자, 문제 바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 게임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좀, 곱셈 공식을 좀 할 겁니다. 자, 보자. 그냥 단순히 곱하는 문제들 요새 안 나와. 그런 것도 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진짜 그런 거 말고는 이런 게 나와요.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다 곱하면 되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항 4개네. 여기 항 4개네. 그럼 총 몇 번 곱해야 돼? 16번. 4, 그지? 항이 16개 나올 거야. 그 중에서 뭐 동량 나올 거니까 우리가 더하기 할 거고. 근데 그렇게 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x 세제곱의 개수만 구할 거잖아. 그럼 어떨 때 x 세제곱이 생기는지를 생각하면 되겠다. 자, 요 1이라는 애는 이 3개랑은 곱하기가 안 될 거지, 그지? 더하기로 묶여 있으니까 한 가로 안에. 그럼 누구랑만 곱해질 거다? 얘네들이랑만 곱해질 거야. 근데 얘가 얘랑 곱해져봤자 x 세제곱 안 나와, 그지? 얘랑 곱해줘도 x 세제곱 안 나오고 얘랑 곱해줘도 x 세제곱이 안 나와. 누구랑 곱해줘야지만? 얘랑만. 그게 얼마야? 1 곱하기 5x 세제곱이니까 5겠다. 그지? 그럼 얘는요? 쌤이 지금 세모친 3x는 누구랑 곱해줘야지만? 얘랑 곱해줘야지만. 동그라미 쳐놓을까? 얘는 세모 쳐야지. 그럼 3 곱하기 4 해서 12가 되겠네, 개수가. 그지? 얘도 12x 세제곱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리고 요거 네모 치자. 얘도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누구랑 곱해줘야지만 x 세제곱이 나와? 요거. 그치. 그럼 얼마? 4. 마지막으로 요거. 얘는 또 얘랑 곱해줘야 되죠. 별 치자, 별. 마이너스냐, 이거? 플러스냐? 중간에 분필로 막아보자. 어이구. 플러스네요. 그러면 또 12네, 그지? 이게 개수야. 17, 21, 33. 자, 이렇게 구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은 쌤이 원래 문제 한글로 이렇게 길게 문장 안 쓰잖아. 잘 안 써. 근데 2번에는 좀 썼어. 왜냐면 이거 니네가 외워야 돼서 그래. 이 문장,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문제마다 다르고 문제지마다 다른데 이렇게 써있을 때도 있어. 개수들의 총합이라고만 써있을 수도 있어. 개수들의 총합.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들의 개수들의 총합. 같은 말이야. 개수들이라고 써있어도 상수항 포함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 그럴 때 우리가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주어진 식에
요거 대입한다 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 풀 때 되게 노가다도 하면서 애들이 막 고민하고 막 싸잡고 했었는데 요새는 좀 일반화된 유형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거의 없긴 해. 여러분들도 꼭 알아야 돼.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항 3개야. 항 4개야. 항 12개 나오겠지. 근데 최고차항 지금 다 문자는 x밖에 없고 나머지 숫자잖아. 그지? 문자 x밖에 없어. x 세제곱이고 x 제곱이지? 그럼 최고차항은 몇 차가 되겠다? x 5차가 되겠네. 그 다음은 x 4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 말고 다른 x 6차가 나올 수도 없고, 그지? x 7차도 나올 수 없고 y 3차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없지. 문자가 x밖에 없으니까. 요거의 개수를 우리가 A5, A4, A3, A2, A1 마지막으로 상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A0라고 쓸 겁니다. 물론 상수는 3이랑 1 곱해서 3이고 최고차항도 10이긴 한데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어쨌든 어떻게 될 거다?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5차부터 상수까지 나올 거라고. 선생님 이 중에서 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얘가 뭐겠어? 0이겠지 A3은. 근데 그거 우리가 알 필요 없어.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다 지금? 얘네들 더한 거. 얘네들만 다시 따로 써볼게.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자, 아랫줄과 위에줄 차이가 뭐야? x가 사라졌지. x 사라지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네, 그거예요. x 사라지게 해주려면 1 대입하면 되잖아. 근데 이 식이랑 어떤 식이랑? 요 식이랑 같은 식이잖아. 이걸 식을 전개했을 때 요거라고 우리가 말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1 넣으면 되겠네. 1 넣어보자. 1 넣어보자. 그럼 얼마지 이거? 4 곱하기 5 해서 20이 되겠다. 이해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봐. 12번. 먼저 해봐. 방금 배운 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지? 얘는 모든 항들의 총합이, 개수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18이래. 얘들아, 이것도 위에 식에다 뭐 대입하자? 앞으로는 그냥 아까 이런 자잘한 설명 같은 거 떠올려도 되지만 이건 이해했으면 됐고 방법들을 바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1 대입하자 위에다가. 1 대입하면 요거 2 곱하기 1 마이너스 5K가 되네. 이게 근데 얼마다? 마이너스 18. 아, 그럼 1 빼기 5K가 마이너스 9라는 소리고 5K가 10이란 소리잖아. 아, K2 나오네. 됐어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곱셈 공식 오늘 이거 제일 중요해. 얘들아, 왼쪽 4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했던 거고 오른쪽 더 써야 되는데 좀 공간이 없을 거라서 하고 나서 2개 더 할 거야. 오른쪽 4개랑 2개 추가 6개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들 알죠? 왼쪽 건 그냥 파란색으로 해볼까? 자, A 더하기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라고도 부르지 이거. 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다 알아야 돼. 지금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오늘 중학교 거라도 다 외우고 와. 이렇게 되죠? 얘는요, x제곱이 되고 이 A 더하기 B 가운데 써주고 2개 곱한 거 끝에 써주고, 얘는요 합차 공식이라고 이름까지 따로 있지. 얘는 합차. 그럼 얘는 뭐다? x제곱 빼기 a의 제곱이다. 얘는 뭐다?
요거다. 자, 일단 이렇게 다 알 건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 얘들아, 몇 차야 이거? 둘 다 문자로 보는 거야 지금은? 둘 다 몇 차? 이거 문자로 볼 거니까 특정 문자 쌤이 안 지정했어. 제곱이지? 몇 차야 그러면 다? 2차지? 왼쪽이 2차면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다 2차야. 봐봐. A 제곱 몇 차야? 2차. A, B는 몇 차라 그랬어? 이것도 2차라 그랬지? 특정 문자 안 정했으면 지금? 얘도 뭐야? 2차야. 얘도 마찬가지죠. 2차. 얘도 AX도 2차고 BX도 2차고 AB도 2차고 X제곱도 2차야. 그지? 얘도 X제곱, Y제곱 2차고 요거는 지금 A, B, C, D를 숫자로 봐도 됩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요거는 숫자로 볼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하고 갈 거.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 이렇게 곱하면 원래 몇 개 나온다 그랬어, 항이? 두 개니까 4개 나온다 그랬지. 근데 지금 나온 게 몇 개야? 3개밖에 없어. 왜 그런 거야? 동량이 있어서지. 자, 근데 A제곱이라는 애랑 B제곱이라는 애는 동량을 가질 수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지금? 꼬라지를 딱 봤을 때 A랑 A 곱해서 이거밖에 나온 게 없잖아. 그럼 동량이 있을 수가 없겠지? 얘도 그치? 그럼 나머지 한 개에서 A, B에서 동량을 가져야겠지? 그러니까 개수가 2인 거야 이거. 자, 항의 개수가 아까 4개라 그랬어 이거. 그지? 이 개수들의 총합이 얼마야 지금? 4개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쪽 가보자. 5번 공식을 우리가 배워볼 건데 5번은요. 몇 차가 나온다? 지금 A, B, C는 숫자로 보자. X만 우리가 차수로 취급할 거야. 몇 차 된다? X? 3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로 줄 거고 그 다음에 1차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상수가 될 거야. 근데 이거 3차 방정식을 배운 애들은 좀 익숙한 광경일 텐데 여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들어갈 거고 여기엔 2개씩 곱한 애들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마지막에는 3개 다 곱한 애가 들어갈 겁니다. 자, 밑에에도 이 공식 유도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곱셈 공식 유도하고 아니면 직접 곱해봐가지고 유도하고 있는데 안 중요해. 그 유도 니들도 할 수 있어. 앞에 부분 잘 하다 보면. 중요한 건 뭐다? 외우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까먹어도 돼. 그냥 저거 항의 개수가 어떻고 원리가 어떻고 다 까먹어도 되고 왜 말해주냐? 외우는데 도움되라고 해주는 거라서 그냥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식으로 외워지겠지 하면서 보고 사실 외우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건 그냥 문제 한 200문제 풀고 300문제 풀면 외워져.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쌤은 곱셈 공식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던져줄 거야. 주말 테스트에서도 곱셈 공식 문제 계속 던져줄 거야. 자, 요거 봐봐. 얘도 x 세제곱 나올 거고 똑같이 x 제곱 나올 거고 똑같이 x 나올 거고 상수 나올 건데 상수는 얘네 숫자들을 다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ABC가 될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가 3개니까. 자, 가운데는 다 더하기만 할 거거든 또. 근데 마이너스 A 더하고 마이너스 B 더하고 마이너스 C를 더하면 마이너스로 묶을 수가 또 있지. 분배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얘랑 똑같게 써줄 거야. 왜 여긴 똑같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곱해도 그냥 AB.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 곱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C랑 마이너스 A랑 곱해도 CA에서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다. 요 공식은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랑 거의 똑같아. 그냥 A도 제곱하고 B도 제곱하고 C도 제곱해. 그 다음에 2라고 써주고 2개씩 곱한 애들 여기다 써주면 돼. 그냥 이렇게. 쟤도 뭐 굳이 따지자면 다 2차지. 문자로 보면 2차. 그지? 그리고 항의 개수 봐봐. 항의 개수가 3개짜리 2번 곱했으니까 총 9개 나왔어야 되지. 항의 개수가 9개 나왔어야 돼. 근데 지금 쓰고 나니까 항이 6개지. 그럼 어디서 중복돼서 가져야 된다? 항상 얘네들이 중복돼서 가져야 돼. 얘는 한 개씩밖에 못 가진 애들이니까. 자, 요것도 한번 똑같이 적용시켜보자. 3차지? 얘도 3차일 거야. 근데 3차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A가 3개일 수도 있고 A는 2개인데 B가 하나일 수도 있고 A가 하나인데 B가 2개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B가 3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3차 항은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지금 얘네 둘 가지고는. 근데 항은 몇 개 필요해? 항의 개수가 몇 개 필요 나와야 되지 원래? 3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8개 나와야 되지, 그지? 근데 항이 4개밖에 없다라는 건 또 누가? 동류항이 있다. 근데 얘네들은 동류항이 있을 수 있는 애들이라고? 얘네들은 아니라고, 그지? 얘네들은 동류항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어디서 동류항을 가져야 된다고? 얘네들. 부족한 숫자가 몇 개야, 지금? 4개 더 부족하지. 반쪽에서 둘둘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3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얘는 그냥 1개입니다. 이렇게. 자, 밑에도 똑같아. a 세제곱 a 제곱 b ab 제곱 b 세제곱인데 숫자도 얘랑 똑같은 원리로 3 붙고 3이 붙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부호가 조금 달라질 거야. 왜 달라지냐? b가 아니라 누구라서? 마이너스 b라서. 얘는 그냥 a 세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b였지.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 여기는 플러스다. 왜 플러스야? 마이너스 b를 제곱했으니까. b 세제곱이지. 여기 마이너스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b를 3번 곱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외워줍시다. 8번은 이것도 별표 쳐놓으세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랑도 살짝 섞여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건 쌤은 좀 합차랑 비슷한 느낌으로 외워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얘는 A 왼쪽 3차지 3차 그지? 여기 1차 곱하기 2차니까 3차야.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노란색으로 쓰자. 여기는 이게 나올 거야.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백이지. 그럼 여기가 백이야. 여기는 반대야. 여기 플러스지. 그럼 여기도 플러스인데 여기가 반대야. 이 부분 쌤도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하고 a 더하기 b하고 여기를 더하기 할 때도 있었고 쌤도 여기를 빼기 하고 여기를 또 더하기 할 때도 있었고 얘네들은 부호가 달라야 돼 반드시. 다른데 이 부호가 누구 따라간다? 이 부호 따라간다. 요거를 좀 외워 놓으세요. 자, 이제 2개 더 설명하고 문제 풀고 끝내볼게요. 9번, 10번. 예전에는 이 9번, 10번은 진짜 간혹가다 나왔는데 요새는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유도하는 거 설명은 생략할 겁니다. 다 지금. 인수분해 공식 가면 이 변형식도 나오거든.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여기 1차지다. 그리고 2차지. 3차 나왔다. 3차 나왔는데 다른 찌꺼기들 다 없고 뭐만 나온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나온다. 아까 처음에 쌤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그게 뭐겠냐? 라고 물어본 거 있었지. 여기가 0이잖아? 그럼 0 곱하기 어떤 숫자니까 이것도 다 사라지겠지? 이 부분이 이항돼가지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다. 라는 게 나오는 거야.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요 밑에 거 요것도 원래 유도를 하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ab 하고 여기 치환하고 합차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다 빼고 일단은요. 똑같은 모양이 나왔지? 근데 부호만 하나 살짝 다르지? 그러면 이거 그냥 제곱된다라고 생각하세요. a의 제곱이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a제곱 b제곱 b의 제곱도 제곱하면 4제곱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박아놓고 문제 풀다 보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몇번 문제. 여러분들은 18페이지를 좀 집중적으로 잘 풀어주셔야 하고 쌤은 다 풀어주진 않을 거고요. 필수 4번에 5번, 6번이랑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 외워서 못할 것 같은 것들 단순히 외워서는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해줄 거긴 하거든요. 나머지는 진짜 직접 외워야 돼서 필수
6번에 1번 해줄 거예요. 근데 요 유형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직접 해보고 따로 또 질문을 해보세요. 안 풀리면 질문 좀 해야 돼. 얘들아 지금 초반 부분이잖아. 이때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처음 부분이고 하니까 좀 쉬워 보이잖아, 느낌상. 그지? 개념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나만 모르나? 나 집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질문을 더 안 하거든? 아니야, 지금 많이 해야 돼. 쌤이 제일 지금 많이 하잖아? 오히려 쌤은 기분이 좋지. 너 몰랐어, 이거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는데 나중에 꼭 시험 일주일 전에 쌤 이거 왜 3차예요? 이게 왜 3차예요? 이딴 거 그 시험 일주일 전에 질문하는 새끼 있으면 진짜 뒤져요. 이런 건 지금 질문해야 돼. 지금 질문하면 쌤이 아무 열받지도 않지. 처음 배운 사람들이고 니네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시험 일주일 전에 진짜 이런 거 질문한 애들이 있어. 막 지금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쌤 이거 저 곱셈 공식 모르겠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시험 일주일 전에 그런 질문 하지 맙시다. 알았죠? 지금 해, 지금. 지금 질문 계속해. 지금은 어떤 질문이든 다 해야 되는 시즌이야, 오히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틀리고 또 질문하고 틀리고 또 질문하고 해야 되는 거고. 자, 필수 4번에 5번 봅시다. 이거는 뭐 이름도 있었어, 원래 유형. 뭐 연계 반응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곱셈 공식도 외우기 힘든 마당에 그런 유형 이름까지 외우기 어렵죠. 우린 그냥 문제만 풀 거다. x 빼기 y고 x 더하기 y지. 딱 여기까지 중학교 3학년 때 공식.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문제 있었다. 뭐야? 그치.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겠네, 여기까지. 그럼 색깔 바꿔서 얘랑 얘가 또 만나면 뭐가 돼? 또 합차지. 그럼 이제 뭐가 돼? 이거 되지. 그럼 또 얘랑 얘 만나서 또 뭐가 돼? 합차가 되지, 그지? 그럼 이제 x 4제곱의 제곱이니까 8제곱 빼기 똑같이 y의 8제곱. 이거 많이 풀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보냐, 그냥 처음이랑 끝만 확인하고 그냥 바로 답 내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실수하는 애들이 요 문제랑 관련돼 가지고 내줄 테니까 그때 한번 얘를 잘 명심하고 있어. 지금 요거랑 요거랑 이어지는 거야. 자, 요거 밑에 것도 좀 봐봐. 앞에 부분에서 딱 자르면 뭐가 보여야 돼? 합차. 요거 보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보일 거야, 아직은. 미리 한 애들은 보일 수도 있지, 지금. 이게 뭐다? 8번 공식. 그치? 8번 공식이다. 그러니까 a제곱을 t라고 생각해봐. 그럼 t-1이고 여긴 t제곱이고 여긴 t고 요건 1이네. 이거 3차 되는 그거라 그랬지, 그지? 합차랑 비스무리한 거 어떻게 될 거라고?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 될 거다. 여기가 빼기면 여기 빼기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를 다시 답으로 고쳐주려면 t가 a제곱이었으니까 a 6제곱 빼기 1이다, 그냥. 필수 5번인데 이건 공통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필수 5번에 1번을 보면 공통 부분이 딱 보일 거야. 치환해서 풀면 돼. 근데 지금 요거는 공통 부분이 안 보이잖아.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숫자들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더하면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7이지. 다르네. 그럼 얘네들은 짝지으면 안 돼. 어떻게 짝지냐? 얘랑 얘 짝짓고 얘랑 얘 짝지어봐. 숫자 똑같지? 그럼 얘네들이 곱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곱해서 x-1과 x 더하기 3을 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되겠지? 얘네들이 곱했을 때. 그리고 얘네들이 곱했을 때도 여기다 써주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이 되겠다. 맞죠? 그럼 이제 니네 눈에 공통된 부분이 보여? 안 보여? x제곱 더하기 2x 이게 공통으로 보일 거니까 t 빼기 3, t 빼기 8 이렇게 치환해줘서 다시 전개하자.
자, 이건 중학교 3학년 거니까 할 수 있죠? 요거 해놓고 다시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해주면 끝나요.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1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4.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4제곱 얘랑 곱하면 2x 세제곱인데 그 2배 해줘서 4x 세제곱 2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11x 제곱 마이너스 22x 더하기 24 분배해주고 이렇게다. 됐어요? 공통부분이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치환해서 하는 거. 이건 중학교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요거하고 시간 약간 남으면 여러분들은 1태 받고 1태 뭐 지금 받아? 언제 받아도 상관없어. 1태 뭐 제한 시간 같은 건 없으니까 저희 가서 푸세요. 근데 1태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오늘 한 거 문제 못 풀 테니까 숙제할 시간이 좀 줄어들겠지? 하나. 자, 까먹기 전에 줬고요. 자, 필수 6번 봅시다. 얘들아, 필수 6번 보고 니네 감이 와, 안 와? 감이 와, 안 와? 밑에 해설을 보면 나와 있긴 하겠지만 감이 와요, 안 와요? 뭘 써야 된다? 아까 했던 합차에 연계 반응 쓴다, 그지? 연쇄 반응. 아씨, 뭔가 발음 이상하다 했어. 연쇄 반응. 자, 봐봐. 3 더하기 2인데 여기 앞에 누가 있었으면? 3 빼기 2가 있었으면 얘네들이 합차가 되었겠네? 근데 3 빼기 2가 뭐야? 1이지? 1이라는 거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럼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네? 여기 1이 있는 거네, 그냥? 그럼 이거 그냥 한 번에 뭐로 바뀐다라고 생각해도 돼?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으로 바뀌었네. 그럼 얘랑 또 해서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이 되겠지? 그럼 또 얘랑 만나서 3의 8제곱 빼기 2의 8제곱이 되겠지? 그럼 마지막에 얘랑 만나서 결론이 뭐가 지어진다? 3의 16제곱 빼기 2의 16제곱이 될 거다. 이게 답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퀘스천, 질문 요거 한번 해보자. 쌤은 여기까지만 할게. 4개 안 쓸게. 3개 써. 이거 얼마일까 구해봐. 이게 이 연쇄 반응 문제 중에서는 그나마 함정이 있는 문제. 이 도농고 가래들은 이런 함정들 잘 피해야 합니다. 도농고가 함정 내기 좋아하거든요. 문제 난이도가 좀 쉬운 대신. 답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좀 문제들을 많이 본 애들은 뭐라고 답을 적냐면 쌤, 얘는 답이 4의 8제곱 빼기 2의 8제곱이겠네요 라고 적을 거거든. 그치?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도 느낌이 오지? 왜 걔가 그렇게 썼을지. 합차네, 합차 하면서. 근데 합차가 되려면 얘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지금? 그치? 얘가 없었잖아. 아까 그 문제랑 얘랑 차이는 뭐야? 아까 걔는 3 빼기 2가 없었지만 3 빼기 2가 1이지. 굳이 안 써도 되는 애니까 없어도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4 빼기 2가 얼마야? 얘는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애야. 그럼 써줘. 그럼 얘를 써주는 순간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왔지. 얘가 있어야지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였잖아. 이 파란색 박스의 답이잖아. 그죠? 이 노란색이 없는 부분의 답인 거잖아. 이 노란색까지 해서 요건데 우린 요것만 구하고 싶다고. 그럼 답 뭐라고 적어야 될까? 4의 7제곱 비슷했는데 틀렸어. 이게 2지? 2로 이거 나눠주면 돼. 그래서 종호 네가 그래서 지금 2로 나눠줘가지고 4의 7제곱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4의 7제곱이 안 되지. 4로 나눠야 그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세요. 얘는 2의 7제곱 되는 거 맞고.
요 박스는 뭐가 된다? 이 네모는 요게 답인 거예요. 알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 에이. 이거 뭐가 돼? 쌤이 답 바로 적어줄게. 그치. 3분의 6의 8제곱 빼기 8제곱. 이렇게 된다고. 왜? 얘도 앞에 누가 있었으면 6 빼기 3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이 노란색이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할 건 이 노란색이 아니라 이 파란색이니까 일단 노란색으로 구한 거에서 이 앞에 있는 얘가 3이지? 3으로 나눠줬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앞에랑 끝에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인 거야. 알았죠? 네, 여기까지.